혹시 한강 작가의 내 여자의 열매라는 소설 들어보셨어요?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면서도 아름답다는 평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상상력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극단적으로 들리시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현대사회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가장 근본적인 탈출은 뭘까 하는 상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여주인공의 상태는 그냥 병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변신인 거죠. 자, 그럼 그 변신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기이한 변신으로 이끌었을까요? 그 실마리는 바로 도시생활이라는 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아주 사소한 신호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닌데 몸에 녹색멍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이건 도시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그녀의 영혼에 남긴 상처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도시가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은 아내의 이 고통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두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이때 그녀의 마음속은요, 마치 두 세계가 격렬하게 싸우는 전쟁터 같았어요. 한쪽에는 자기를 짓누르는 콘크리트와 소음으로 가득 찬 도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온 마음을 다해 그리워하는 흙과 평화로운 자연이 있었던 거죠. 그녀가 얼마나 절망했는지는 이 독백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고향을 떠나왔는데 거기서도 행복하지 않았고, 동경하던 도시에 왔는데 여기서도 불행하다면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 어쩌면 어디에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깊은 고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간 병원에서조차 그녀는 외면당합니다. 의사는 그녀 영혼의 비명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죠. 그냥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해진 채 기계적으로 진단만 내리는 우리 현대사회의 차가운 얼굴 그 자체였어요. 몸은 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전부 당신 마음에 있어요. 이 말, 어쩌면 사회가 한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 아닐까요? 결국 그녀의 고통은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맙니다. 사회에서도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서도 이해받지 못한 그녀는 결국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 나서요. 그게 바로 아주 급진적인 변신이었던 거죠. 그녀의 변신은 서서히, 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이 진행됐어요. 처음엔 녹색멍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다음엔 세상과 말을 끊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오직 햇빛과 물에만 의지해서 생명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아파트 베란다 화분 속에서 완벽한 식물 하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국면을 맞이해요. 뭐냐면 아내가 사람이었을 땐 그토록 고통을 외면하던 남편이 그녀가 식물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성껏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수돗물도 아니고 맑은 약수를 직접 길어다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요.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 아내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이 변신이 가진 역설적인 점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오감은 모두 이렇지만 그 대신 식물이 되어서 주변 생명의 파동을 온몸으로 느끼는 훨씬 더 근원적인 감각을 얻게 된 거니까요. 이건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차원으로 깨어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기묘한 이야기 속에는 작가가 숨겨둔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의미를 펼쳐볼까요? 첫 번째 상징은 바로 어머니의 스웨터예요. 이 삭막하고 인공적인 도시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물건이죠. 살냄새,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이 낡은 스웨터. 이게 바로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연, 그리고 포근했던 과거와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의식은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요, 이 도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콘크리트와 철근을 다 부수고 하늘로 솟아오르거든요. 이건 뭐겠어요? 바로 억압을 뚫고 나오려는 생명력에 대한 갈망, 그녀의 가장 강렬한 소망을 보여주는 이미지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아주 애틋한 결말과 그 여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하지만 자연의 순리는 거스를 수 없었죠.
추운 겨울이 오자 식물이 된 그녀는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모두 모아서 작고 소중한 열매 하나를 남깁니다. 이 작은 열매 하나에 이 이야기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녀의 변신은 끝, 즉 소멸이 아니었던 거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순환, 그리고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강인한 희망.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남편도 아내의 선택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는 아내가 남긴 이 마지막 생명의 흔적을 정말 조심스럽게 새로운 화분에 옮겨 심어줍니다. 이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살핌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믿는다는 표현이었겠죠? 소설은 딱 이 문장으로 끝나요. 어떤 답을 딱 정해주는 대신에 봄이 오면 다시 싹이 돋아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죠. 희망을 품고 기다려보라는 그런 따뜻한 여운을 남기면서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식물이 되기로 한 그녀의 선택. 이게 과연 현대사회에서 도망친 패배자의 비극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순수한 생명의 형태로 돌아가고자 했던 우리 모두를 위한 깊고 아름다운 우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몫입니다.